네,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나스닥이 0.98 상승했고요. S&P 500이 0.67, 다우가 0.38, 러셀이 0.3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상승해 줬고요. 유럽 증시는 네,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그 상승의 맥점과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보는데요. 그 나스닥 종합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지수는 4대 지수가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상승 종목 개수가 1554개고요. 하락 종목 개수가 1592개예요. 이 얘기는 특정 섹터로만 올라갔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미국의 4대 지수가 다 올라갔잖아. 너셀 지수까지 약간 물론 너셀이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0.36이니까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스닥이 유독 강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그 방송 제목에 뭐라고 남겨 놓았냐면 철강 관세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강세로 상승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승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뭐 완벽한 상승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선방해 줬다. 왜냐면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많아. 1592개로. 상승. 야, 그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특정 섹터로 몰렸다는 얘기야. 살펴볼까요? 에너지가 2.16%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죠.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2.16% 상승했고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이 그쵸. 기술주 중에서 오늘 특히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2.79% 상승해줬어요. 근데 이 이슈는 제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딥시크 이슈예요. 이슈. 그쵸. 관세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딥시크 이슈.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딥시크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돈의 흐름 관점에서 이야기 드렸죠. 봅시다. 네, 최근에 그 돈의 흐름에서 계속 딥시크 키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좀 빠진 부분은 그 딥시크 이슈로 해가지고 크게 좀 빠진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안녕하세요 누진이.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반등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갭매크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빠졌다가 그리고 여기서 갭 하락한 거잖아. 갭매크로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240선 찍고서 그러니까 240선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크게 빠졌다는 얘기죠. 그동안 뭐 엔비디아가 빠져봤자 60선 아니면 진짜 많이 빠지게 되면 120선 정도거든요. 이때 한번 크게 빠졌었고 그 다음에 240선까지 떨어진 거는 요번에 처음이야. 그 얘기는 뭔가 큰 충격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충격은 딥시크에 관련된 이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딥시크 이슈가 오히려 반도체 시장을 활성화시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반도체 수요가 더 이제 증가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반도체 수요 증가 전망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돈의 흐름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제 뭐 딥시크 AI 출연 그래서 여기도 또 써 있네. 반도체 수요 증가. 그렇죠? 오히려 이 부분이 충격적으로 오기는 오겠지만 오히려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거다. 그리고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엔비디아일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여튼 간에 근데 그건 있어요. 이 충격은 충격이야. 다만 이제 지금은 그 충격이 좀 과하게 됐기 때문에 과매도 자리에서 반등해 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가 좀 올라가면서 기술주가 강하게 좀 반등을 해 주었다고 봐야 되겠죠.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에. 에너지 쪽도 최근에 좀 많이 빠지다가 오늘 반등해서 상승했어요. 그렇죠? 여기 개파르겠죠. 빠졌다가 뿅 뿅 하고 올라왔어. 에너지 쪽 빠지다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올라온 것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가 좀 올라가서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봐요. 근데 제 판단이 맞을 거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0.60, 엔비디아가 2.87 올라왔죠. 애플은 0.01.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크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죠. 아마존은 올라왔죠. 이거 아마존도 영상 분석해서 올려드렸죠. 아마존. 예, 이거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구글이 0.57, 메타가 0. 메타 계속 올라왔죠. 메타도 분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구글도 분석해서 올려드렸고 아시죠? 해외 주식에. 우버 올라왔죠. 원래는 우버 어제 제가 종목 분석 방송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테슬라는 빠지죠. 테슬라도 이거 올려드렸잖아요. 왜 빠지는지. 마나스, 예, 이거 다 올려드린 그대로야 여기. 테슬라 중국에서 판매 감소, 경쟁 심화. 테슬라 또 빠지잖아. 월마트 올라가고 코스트코 올라가고 엑스모빌하고 세브론 쪽 올라가고. 이렇게 좀 그래서 오늘은 뭐 특정 섹터 에너지하고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에 의해서 마치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좀 하락한 섹터가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네,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06, 금융이 마이너스 0.79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렸잖아. 이 자리가 뭐라고 했어요? 수렴 자리라고 했잖아. 수렴 자리. 수렴 자리. 뭐 아니라 달까. 어제 내린 롱바디 캔들 나왔죠. 지지하고서 다시 상승 인텐 캔들 나왔죠. 아직까지 방향성이 잡혀 있진 않습니다. 그래 박스권에서 그래도 상승 인텐 캔들 나와줬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긴 있지. 그래도 거래량 들어오긴 했는데 상승 인텐 캔들 들어왔는 생겼는데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 그러면 잘하면은 내일 장에도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지. 근데 이제 조만간 내일은 발표 안 되구나. 그 CPI 지수하고 PPI 지수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발표가 되잖아요. 수요일 날 내일 저녁일 건데. 그러면 그냥 뭐 그래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긴 하겠다. 지금 엔비디아가 많이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갭매크로 근데 갭매크는 건 아닌데 갭매크로 올라가는 거긴 하죠. 그런 모멘텀이 있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아예 그 테마 주제를 뽑아서 이야기해드렸던 것이 이거였잖아. 제가 괜히 이 주제를 떠들어댄 게 아니야. 메가캡 기업, 기술 기업들이 AI에게 3,200억 달러 투자했다. 딥시크 AI 모델 평가 AI에서 AGI로 제가 왜 이걸 괜히 떠들어댔겠어요? 시간이 남아돌아서 떠들어대지 않았겠지. 저도 바쁜데. 딥시크 발표로 AI 추론 확대 계속 다 AI 쪽만 이야기하고 있지. 여하튼 간에 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뭐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되면서 올라왔다. 에너지는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해서 올라온 거고. 그렇게 보시면 시장은 충분하게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 인테온 캔들 나왔기 때문에 뭐 현재 상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그 긍정적인 부분은 기술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다. 제가 한 몇 주 전인가? 뭐 저번 주인가? 저번 주는 그 어느 쪽으로 좀 이야기 해드렸냐면 AI 에이전트 쪽으로 좀 이야기 해드렸죠. AI 에이전트 딥시크 이슈가 터지면서 이걸로 해서 이제 AI 에이전트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올라갔더라. 근데 어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의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냐? 그래도 한국 증시는 어제 좀 선방해 줬어요. 그래도 근데 이게 약간 보합이긴 하죠. 지금 종가가
마이너스 약보합이구나. 좀 떨어졌다가 밑꼬리 잡아줘서 잡아쳐서 올라오긴 했죠. 코스피가. 근데 뭐 지금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일정한 그 박스권 범위 내에서 등락폭을 주고 있는 거라서 아 그리고 오늘 좀 시장이 그래도 좀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10년물 채권금리가 살짝쿵이라도 올라갔긴 했거든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여기 채권금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앞에 저항대 걸려서 맞았죠. 0.25. 근데 살짝 올라가긴 했어.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달러 인덱스가 살짝쿵 반등 또 했죠. 이전 캔들이 뭐가 나왔어요? 상승 확인형 캔들 나오고서 상승 지속형 캔들, 유성형 캔들 나왔죠. 그러면 강하다는 뜻이거든. 지금 달러 원화 환율도 지금 근데 이게 살짝 이게 올라온 게 있어서 근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뭐 환율과 상관없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유럽 증시가 또 올라갔거든. 야 유럽 증시가 미쳤어.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은 최근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 유럽은 경제를 볼 때 소득 임금 상승률 관점으로 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또 올라가잖아. 그치? GDP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GDP는 한국 관점에서 예, 좀 수준 낮은 분들이 떠들어대는 수준인 거고 수준 낮은 그 보수 애들이 개념 없이 떠들어대는 게 GDP인 거고 생각 없이 수준 낮게 시대 지난 단어 같다가 그래서 유로스토 올라가죠. 0.62% 올라갔고 예, 독일도 0.57% 상승하고 있고 프랑스도 어이씨 프랑스 많이 간대요. 반등 많이 준대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 유럽 증시가 상승을 해줬어요. 오늘 관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왜 이걸 유럽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잖아.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 그렇지. 유로화가 빠졌잖아. 지금 마이너스 0.25로. 아 이걸로 보는 것보다 이게 낫나? 그냥 화면으로 보는 게 낫지. 화면에 보시다시피 유로화가 빠졌어. 아 이렇게 봅시다. 화면으로 저거 그래프도 그래프인데 오히려 이게 더 나을 거야. 이게 약간 더 직관적일 것 같긴 한데 왜 이게 안 나오지? 여하튼간에 지금 여기에서 엔화도 올라갔다 빠졌지. 요거는 달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달러 기준이거든. 그래서 위안화는 오히려 약세지. 올라갔으니까 약세고 파운드가 떨어졌으니까 약세지. 예, 그래서 여하튼간에 지금 달러가 강세면서 다른 환율은 좀 약세 모양새가 있어요. 근데 환율이 약세면은 보통은 시장에서 그 지수가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럽거든. 근데 오히려 예, 유럽은 아까 보신 것처럼 네, 신고가 주면서 또 올라갔어. 유럽 지수는. 그렇죠? 아까 보셨죠? 네, 계속 올라가잖아. 엄청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뭐 시장은 현재로서는 뭐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의 영향도 근데 환율의 영향을 약간 받긴 하는데 그래서 환율의 영향을 받으니까는 지금 어제 그 코스피가 살짝 빠지긴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잡아쳐서 올렸죠. 물론 약보합이긴 하지만 근데 코스닥은 계속 올라가지. 예.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상승하고 있어. 그치? 주장창. 예, 주장창 또 코스닥은 어제 또 올라갔어. 고가로는 1.02%.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나름대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반등하는 데 관점에서. 아, 물론 좀 차이는 있지. 근본적인 차이는 있어요. 왜냐면은 코스피는 여기 전저가를 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상승률이 약한데 코스닥은 전저가를 깨버리잖아. 그래서 많이 빠진 거 대비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이 뭐 펀더멘털에 받쳐줘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많이 좀 빠진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대비 좀 반등에
있다라고 좀 기술적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기술적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반도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리를 부여해드렸잖아. 제가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논리를 부여해드렸잖아. 논리 부여해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재방송에 시간을 투자한 만큼 그 해당 섹터가 움직이잖아. 그리고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이 그 관세 이슈로 해가지고 불확실성은 계속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딥시크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엔비디아가 반등해주는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주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증시가 마치 어느 정도 좀 받쳐준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저 증시가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티잖아. 크게 빠지는 건 아니고. 그것도 한국도 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올라왔어요. 반도체에서도 약간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왜 올라갔냐면 하도 많이 빠져서 그동안 그쪽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 딥시크 이슈예요. 딥시크 이슈로 해가지고 저비용으로 해가지고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딥시크 이슈로 해가지고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전자 좀 특히 뭐 삼성전자 크게 빠진 건 아닌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냥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충격에 의해서 반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뭔가 펀더멘탈이 받쳐줘서 올라온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건 아니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긴 있지. 중소형주로 저비용의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그렇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쪽은 살짝 그 반등을 해주는데 비트코인은 그렇게까지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빠지다가 살짝 반등해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고 브렌트유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빠졌다 보니까 지지 라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반등해 준 거고 뭐 CRB 지수는 뭐 크게 뭐 없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이거 보시게 되면은 BDI 지수라든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있잖아. 이게 다 빠지는 추세잖아. 그러니까 경제가 좋은 건 아니야.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뭐 각자 도생으로 해가지고 그냥 현재 수준에 맞게끔 시장에서 테마 관점으로 그 어떤 이제 특정 주제라든지 특정 이벤트 그런 관점으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것만 좀 이야기 될까요? 그 철강 쪽인데 철강 쪽만 좀 눈에 딱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철강 관세 부과할 계획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철강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어. 특히 클리브랜드 크리프스가 18% 튀어 올라갔지. 스틸 다이내믹스도 올라갔고 뉴코어도 이거 철강 관련된 종목이거든. 5점. 이거 US 스틸 그 요새 그 일본에서 인수하고 싶어 하는 그 회사.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틸, US 스틸.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뭐 철강 쪽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미국 내 그 철강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갔어.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몇몇 종목만 좀 올랐고.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릴게.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슈인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구리야.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어제 제가 방송 제보에 떠들어댔잖아. 근데 전 진짜 맥점을 잘 잡는 것 같아. 어제 구리 상승이라 떠들어댔지. 근데 구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인프라, 데이터 센터. 근데 데이터 센터의 그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야? 그만큼 AI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게 얘기지. 그래서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 아이, 물론 이제 그게 신고가 치면서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동안 좀 빠졌다가, 에이, 봐봐. 엄청나게 반등해주고 있지. 막 치수도 올라가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야,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뭐 지금 그 기술주가 반등해주셔서 올라가는 부분은, 펀더멘탈 자체가 아예 없어서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펀더멘탈은 있는데, 그리고 수요도 있고, 다만 이제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 영향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딥시크 이슈로 해가지고 빠졌었잖아요. 딥시크 이슈로 해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한 레벨 단계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레벨을 올리는 건 아닌데 레벨은 떨어진 건 맞아. 제가 보기엔 레벨 떨어진 건 맞는데 다만 너무 많이 과도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추려고 하는 것뿐인 거지. 과도 과매도로 인해서. 그리고 아예 그 AI 수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구리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 AI 수요가 있다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한국은 뭐 이렇게 한번 살짝 볼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국 코스피 잠깐만 코스피가 마이너스 0.03이었죠. 근데 아까 그 새별한 캔들 나왔죠. 그리고 상승 종목 개수가 하락 종목 개수가 약간 더 많은데 뭐 약보합이니까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종목 개수가 943개, 하락 종목 개수 676개. 코스닥은 그래도 0.91% 정도 올라왔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장은 움직였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맥점 잘 잡았죠? 어렵진 않으시죠? 네, 그럼 여기까지 시황에 대해서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너무 또 길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